헬로 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유가 팩트 체크라는 말을 써? 그럼 밟아야지. 팩트 체크라는 이름을 써? 같은 거지. 어? 그러면 밟아야지.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스티브. 아니 근데 저 영상을 보면 말이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팩트 체크고 나발이고 일단 제일 황당한 포인트가 뭐냐, 도대체 저 형은 나한테 왜 이러나. 스티브 영상을 보면 말이죠, 한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가 나한테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당신들 왜 책임지지 못할 일들 확실하지도 않은 거 체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널리즘 없어요? 저널리즘? 아니 왜 지가 화를 내냐고. 우리가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헬마우스 팀, 우리 팀원들 다 200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닌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랑 같이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사건, 스티브 유 사태를 실시간으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형이 지금 여기서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스티브 유 사태가 2002년 1월에서 2월까지거든. 그때가 딱 내 대학 동기들이 군대 가고 군대 가 있던 그 시점입니다. 나도 군대 가야 되고 쟤도 군대 가야 되고 쟤도 가야 되고 쟤도 가야 돼. 근데 새끼만 도망을 가? 아니 심지어 도망을 가놓고 20년 지나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20년 뒤에 중년이 된 제가 돌아보니까 스티브 유 사태 자체가 순작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마치 이회창 총재의 그 대권 도전, 그 부질없는 대권 도전에도 순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 순작용을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회창 아들 이후로 대한민국의 병역 검사가 겁나 빡세진 효과를 나타낸 것처럼 의도치 않은 순기능이 작용을 했다. 스티브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뭐를? 저 새끼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쥐들끼리 우리를 속여먹고 있었구나. 내 아들, 내 동생, 내 친구는 군대 가서 뺑이 치고 있는데 저 쥐들은 이중 국적 가지고 개수작을 부려가지고 다 군대 뺐구나.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맨날 해오던 그 수법인데 하필 스티브 때문에 이게 뽀록이 난 겁니다. 원정 출산해가지고 미국 가서 애 낳아. 그리고 한국 국적을 절묘한 시점에 포기를 해. 그래서 미국인이 돼가지고 병역 면탈을 한 다음에 시간을 보내. 그랬다가 병역 연령 제한 37살 넘으면 다시 한국 국적을 신청해가지고 다시 받아. 그래서 건강보험도 타먹고 국민연금도 타먹고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은 다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이 꼼수를 부리던 소위 고위층들, 부유층들의 그 행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바람에 그래서 병역법도 고치고 국적법도 고치고 그 꼼수를 틀어막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 라는, 스티브가 의도한 적 없는 스티브 후광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찾아보니까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죠, 2002년 이후에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원정 출산 검색을 해도 단어 자체가 검색이 안 됩니다. 2001년까지도 뉴스 검색으로 안 잡혀.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2002년 이후에 원정 출산이라는 키워드 검색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원정 출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죽했으면 LA타임즈에서도 한국인들이 1년에 5,000명씩 미국에 와가지고 출산하고 간다,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2002년입니다. 한국인들인지 알게 된 거죠. 저지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미국인이 됐다가 군대 빠질 나이가 지나면 다시 한국인이 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만 쏙쏙 따먹겠다, 요런 꼬라지는 또 한국인들이 못 참습니다. 요건 못 참지. 그래서 입법으로 그걸 틀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선두에 섰던 게 누굴까요? 우리 스티브 유가 대흥분을 하면서 떠들었던 빨갱이 집단? 공산당? 좌파 정권? 문재인이? 땡입니다. 2006년 개정 국적법, 일명 뭐냐? 홍준표법. 한나라당의 홍준표 선생님이 탱크처럼 몰아붙인 그 국적법 개정, 일단 법안이라는 게 말이죠, 만들어지면은 누구를 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홍준표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누구를 쏠지 몰랐어. 근데 누구를 쐈느냐? 고승덕을 쏩니다. 자, 요렇게 광역기로 모두를 다 쏘니까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우리 홍준표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늘 뭔가 좀 심하듯이 이 국적법 개정도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2년까지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승덕이 이렇게 말했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이게 스티브 유 같이 이게 악의적인 애들 말고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하면서 스티브가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 아주 그 메소드 연기를 펼칩니다. 아, 나도 감동할 뻔했습니다. 아, 그 강렬한 메소드 연기 소울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 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나 합법적으로 나간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법무청에서 그 민원에다가 답변을 한 내용까지 띄워가면서 봐라, 병무청도 나한테 특혜 준 적 없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특혜를 받아서 도망간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누구도 그걸 너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병무청이라는 대한민국의 기관이 불법적으로 특혜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만 따로 적용을 해줬겠니? 너무 당연하잖아. 그리고 설사 병무청이 무슨 꼼수로 특혜를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우리가 유승준이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이 떠들겠냐 그거를? 스티브 유가 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출국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합법적으로 나가지. 출국 심사대는 합법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불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항구 가가지고 거기서 접선을 따로 해가지고 밀항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 아, 하나 더 있다. 입국을 하면 됩니다. 월북을 해. 자, 그러니까 공항에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나가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나갔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에 네가 신청해가지고 도장 꽝 박았던 승인 내용, 그게 뭐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서입니다. 이거 스티브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병역 의무를 갖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해외에 중간에 출국하려면 겁나 힘들어요. 일단 보증인이 2명이 필요해. 그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야 돼요. 무슨 보증이냐? 이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와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를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근데 나간 놈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안 들어와. 그러면 보증 선 사람이 독박 쓰는 거야. 과태료 내야 돼요. 신청 요건을 충족시켜서 허가를 신청하면 내주게 돼 있는 거야, 거꾸로. 그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곧 적법하게 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하나만 한 소리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뭐가 불법이냐? 나간 게 불법이 아니고 돌아와서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 이 약속을 어긴 거, 이게 불법입니다. 병역법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문제의 병역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병역법 제94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요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허가를 안 받고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나간 상태에서 안 들어와.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너는 위반이고 위법이고 징역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티브의 주장이 약간 꼬입니다. 기간 내에 들어오려고 했어. 나는 2월 5일까지 허가받고 나갔는데 2월 3일에 내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나의 입국을 막았다. 내가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못 들어온 거다. 한국 정부가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땡입니다. 이게 야바위예요. 말장난이거든 이거. 자, 국외여행 허가를 내준 당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병무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병역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얘한테 국외여행 허가를 내줄 때는 얘가 한국인이었어요. 병역 의무자였어. 근데 들어오려고 할 때 보니까 어이씨 뭐야 이거, 미국 여권이네 이거? 미국인이야 이거? 쥐가 병역 의무가 없대. 아니 그럼 나갈 때 쓰고 나간 거 뭐야 이거? 아니 근데 국가가 국외여행 허가를 왜 내줬습니까? 너 해외 공연 잘하고 오라고. 아이고 잘해라, 아 화이팅, 유승준 짱, 이러면서 보내줬겠냐? 그 허가서의 의미가 뭐야?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다시 돌아오겠다. 심지어 보증인 2명이 나와가지고 아, 저 친구 다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위해서 병역 의무를 마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다고 하는구나. 그거 사인해줬어. 갔다 오세요. 어디에다가 사인을 해준 거야? 네가 갔다 와서 병역 의무를 한다는데 사인을 해준 거야. 근데 미국 갔다 온 놈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래? 미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너너, 군대 너너, 이 지랄을 해요.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그게. 야,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왜 출입국관리법에 안 있고 병역법에 있겠냐? 그게 병역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 있지. 나갔다 와서 군대를 가라고 그래서 병역법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냐? 나가는 거겠냐? 군대 가는 거겠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잖아. 이게 어렵니? 근데 너는 자꾸 나는 나갔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야. 병역법에 그게 있는 거는 군대를 가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는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런 거잖아. 국가 허가를 받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국적 세탁해가지고 병역 면탈하라고 그 법을
만들어놨겠니? 봐봐요. 모든 법률의 제1조에는 그 법률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 병역법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외여행 갔다 오는 놈들도 군대 보내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게. 그 너는 뭐냐? 병역법의 취지. 그 법률의 취지. 국외여행 허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거야.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게? 위법이다 이 새끼야. 그게 뭐야? 너는 위법한 일을 말하자면 이 법률을 조롱한 거예요. 법률에 대한 조롱은 곧 뭐냐? 국가에 대한 조롱이야. 조롱을 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끼는 대한민국이 웃음나무네. 야, 이 새끼 그럼 대한민국으로 안 맞겠네. 나도 너 싫어 야. 대한민국 들어오면 안 되겠네. 너 오지 마. 너 가 꺼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자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병무청을 속였다. 그래서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범죄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입국 풀어.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족도 모르는 떼쟁이들이 주구장창 떠듭니다. 아니 유승준이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냐? 뭐 재판받아가지고 유죄 선고받았냐? 물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인이 되긴 했지. 그렇다고 병역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 않냐? 항상 법을 위반하는 애들이 그거예요. 나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떠들던 애들을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는 애들이 한 트럭이야 임마. 물론 아주 냉정하게 스티브 유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한국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 않냐? 위법 도장 꽝!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스티브가 저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핏대를 올리고 막 이 호통을 칠 수 있을 만큼 정말 깨끗하냐? 아무런 위법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냥 한국 정부가 키보니즘으로 죄를 조지는 것일 뿐이냐? 개인에 대한 탄압이냐? 이거 다 헛소리라고. 위법 소지 다분하다고. 국가 입장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한국인 유승준은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제를 이용해서 국가를 속이고 해외로 출국한 뒤 국적을 세탁해서 병역을 회피했다. 아주 건조한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재판으로 가져가서 법률적으로 따져봤다면 15년 16년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재판부가 이거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짓을 해놓고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병역법 제86조 도망. 일단 도망을 갔잖아. 병역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도망가면 그 사실이 없어지냐? 자, 최근에 스티브 추종자들이 그게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아니 어쨌든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 않느냐? 이 판결을 봐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지들이 판결문을 안 봤습니다. 심지어 판결과 관련된 기사도 안 읽었어 이것들.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뭐냐? 그동안의 스티브에 대한 이 입국금지 조치 이게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너무 기계적 조치를 취해왔다. 입국금지가 너무 기계적으로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스티브 유라는 미국인한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아닙니다. 자, 대법원 판결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 관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네 전산망에 입력해놓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때 전산망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리젝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으니까 그냥 자동 리젝트를 해봤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그거죠. 아니 그거 니네 내부 전산망이지 밖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건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다. LA 총영사가 서류 받고 이 사람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 권한 안에서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전산망 입력된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대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주 LA 총영사는 2015년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주지 않았다. 아니 서류 똑바로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내줘야지. 그 전화만 띡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행정적 조치는 유효하지 않다. 행정 절차 원칙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국가가 유승준을 입국 금지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스티브 유라는 미국인한테 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지 말지는 그냥 한국 정부 맘이거든. 그걸 뭐라 그러니까 주권 재량입니다. 한국의 재량권으로 저를 들어오는 걸 입국을 막을 수 있어요. 재량권이기 때문에.
스티브 유 본인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한 재량권이고 국가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이유로 각 개인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분, 그래서 일명 이제 혐한 인사로 찍힌 스티브처럼 한때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인 학자 고젠카, 한국명 오선화 씨. 이 양반도 어머니 장례식 때 잠깐 허용됐었던 거 빼고는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막말로 이 사람이 무슨 뭐 테러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와? 일본에서 한국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 한국의 위신을 떨어뜨려. 한국 정부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 한국 들어오면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어. 소위 말해서 이제 친북 발언을 했다. 신은미 씨라고, 이분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은 심지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5년 동안 한국 입국금지 땅. 그리고 무슨 우리 스티브 처럼 무슨 행적,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발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말고도 실제 한국법을 어겨가지고 국내법을 어겨서 출국 조치되고 이런 사례 많습니다. 에이미 같은 경우 이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입국 금지할 수 있거든. 유독 스티브 유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너한테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애초에 재외동포의 입국 관련해가지고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다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어. 아니 생각해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그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 문제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병역 기피가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봐주고도 한국 정부가 말짱할 것 같아? 착살납니다. 너 하나 봐주면은 다른 놈들 또 튀어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출입국 관련한 이런 규정들의 3번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 그걸 할 우려가 있는 인간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병역 의무는 헌법에 박혀 있는 건데 그거 안 지키려고 꼼수 쓰고 위법적 행동을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니, 너 봐주면 다른 연예인들도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한국만 유별 나가지고 한국 정부만 유교 국가여가지고 한국만 미개해서 이런 짓을 한다? 땡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가 다 비슷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 어차피 국가의 주권행위거든. 프랑스건 독일이건 영국이건 스티브 같은 짓을 한 놈이 국민적 미운털이 박히면은 별 수 없어. 그 나라들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미국 같은 나라만 해도 오죽하면은 뭐 이게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아랍계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무슨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 인권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출입국이라는 게 그 나라의 국가 재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법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면 앞으로는 스티브 유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른 병역 면탈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스티브가 20년 동안이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로 이거 보면 이제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 정색하고 비자 가지고 법정 투쟁하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자가 허용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입국을 무조건 허용해줘야 될 이유는 또 없지요.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량이니까. 근데 그건 어쨌든 그게 다 법리적인 이야기인 거고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땡깡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팩트 체크를 동원하지 말라 이거야. 제가 F4 비자를 신청을 해야, 그거에서 거절을 받아야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제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F4를 진행을 한 겁니다. 변호사 팀들의 그 권유로. 아니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뻥이잖아. 그냥 대놓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F4 비자가 아니면은 재외동포로서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가 없다? 야, 한국 비자가 A부터 H까지 종류가 수십 종류인데 다른 비자로 왜 법적 보호를 못 받아? 심지어 한국은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사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적인 법적 보호는 해줍니다. 뭐 대한민국이 무슨 뭐 전두환 독재 시절인 줄 알아? 우리가 무슨 행정 아웃도어인 줄 아니? 이렇게 헛소리가 난무할 때는 역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죠. 박 변호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스티브 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필 F4 비자로 이 법정 소송을 한 이유가 있다. 다른 걸로 걸면은 이 소송이 안 된다. 자기가 재외 동포로서의 이 법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F4 비자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아닙니다. 왜 아니죠? 원래 미국은 비자 면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자 협정에 따라서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무비자로 들어오려는 걸 막고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비자 받아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국가가. 이 경우에는 유승준이 뭐 어떤 재외동포로서 법적 투쟁을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무비자 협정을 적용할지 말지 이거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F4 비자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자가 A, B, C, D, E, F 쭉 있는데
그 비자들 중에 다른 비자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죠. 일단 재외동포가 F4 비자를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F4 비자를 받아야 재외동포가 한국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뭐 경제적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경제적으로 이득 보려고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비자를 신청을 해서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러면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F4도 뭐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C3 비자라고 있어요. 네, C3 비자도 종류가 많은데 뭐 1부터 10일까지 있는데 흔히 관광 비자라고 하는 비자. 그러니까 F4 비자를 받기에는 약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F4 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C3 비자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경적 활동을 못할 이유들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미국에서 범죄를 좀 가벼운 걸 뭐 저지른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무비자 협정 정지가 되더라도 F4는 안 나오더라도 C3는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C3가 훨씬 쉽다. 관광용으로다가. 훨씬 쉽죠. 네. 그러면 하필 왜 F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면 F4 비자랑 다른 비자랑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랑 비슷한 권리를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제활동이죠. 뭐야? 외국인이라고 경찰이 119 출동을 안 하고 불을 안 꺼줍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뭐 도로를 이용 못합니까? 외국인이라도 도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하이패스 다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C3를 안 하고 F4를 할 때 C3와 F4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다. 그거는 뭐 이제 재산 취득 같은 거겠죠. 코인이다. 아니,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온전한 권리를 다 찾기 위해서 F4를 할 수는 있는데 너 돈 벌려고 꼭 그걸로 신청하냐라는 거 본인이 욕먹는 걸 알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쪽 유승준 씨 변호사라면 뭐 C3도 내보고 이것도 내보고 하면서 자기 진정성을 좀 보여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티브 유 선생님, 박변의 이 사무실이 비자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C3 비자 정도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으면 F 비자도 좀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접속해주시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포 방문용 비자. 동포 방문용 비자야말로 너한테 딱인 거 아니야? 제외 동포 스티브가 한국 방문하겠다는데 뭐 지가 유리한 대로 지가 편한 부분만 따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요게 한국 언론이다, 요게 한국 정치권이다, 이게 나를 탄압한다. 근데 막상 인용해놓은 그 언론 매체라는 것들 봐봐요.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해가지고 보도하는 그 사실 보도하는 그 보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유리한 거 뭐냐? 만만한 것들만 뽑아온 거야. 만만한 거. 인터넷 조회수 빨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그 어뷰징 기사들. 어뷰징 기사에서 CG 따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아나운서가 읽으면은 그걸로 이제 분풀이 하는 거야. 이걸 긁어와가지고 이게 한국 언론이 이러고 있다. 물론 스티브가 긁어온 그 이제 유사 매체들 중에서 틀린 소리도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병무청 관련된 루머들이죠. 병무청 직원이 스티브의 보증을 서줬다가 뭐 직장에서 잘렸다. 이거는 루머가 맞죠. 병무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어. 왜냐면 병무청 직원이 그 사람 보증을 왜 속였어. 근데 그게 루머라고 해서 스티브 유 사태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잘한 루머들이 스티브 유 사태의 핵심이 아니거든. 지금 쟤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지 유리할 대로. 그 루머가 생겨서 스티브 유 사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병역 회피를 하는 사건이 먼저 터지니까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그 열받은 거에 달라붙기 위한 루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난 거지. 그 루머를 보고 사람들이 열받은 게 아니거든. 앞뒤를 왜 바꿔서 얘기하냐고. 그래요. 스티브 선생님, 님이 억울할 수는 있지. 억울한 건 개인의 자유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을 크게 했더라도 5천만 명한테 동시에 욕을 먹으면 갑자기 억울해질 수 있어. 근데 님이 마음속에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애초에 네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심지어 네가 지금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 것처럼 네가 잘한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지가 잘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자, 컨설팅을 좀 해줄게요. 정 그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게 소원이면 연예인 활동, 경제 활동 할 필요 없다. 그냥 한국 땅을 밟는 것만 하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면 말이야, 코로나 끝나고 관광 비자를 신청을 해. 아니면 다른 미국인들이랑 같이 단체 관광을 와도 돼요. 아들들이 한국 궁금해한다며. 궁금하지. 지금 BTS 난린데. 그때 병역 기피만 안 했어도 BTS랑 같이 미국 투어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냥 관광 온 미국인이 돼서 한국 땅에 입국을 하면 됩니다. 저 경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경복궁도 아들들 손잡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한국 좋은 데 많아. 달러 웰컴.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지가 무슨 투사인 줄 알아요. 뭐 국가 시스템이랑 싸운다.
정치인들이랑 싸운다, 뭐 언론이랑 싸운다. 이게 얼마나 웃긴 짓이야. 님이 그 정도가 아니거든. 마치 대다수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기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속고 있다. 탄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거는 님의 완벽한 착각입니다. 아니야. 그냥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네가 한국 들어온 걸 그냥 싫어해. 이게 팩트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언론이 왜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너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야. 님이 했던 짓을 우리가 봤거든. 그걸 아직 기억하거든. 그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거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설사 그 소원하는 영리활동 가능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국가가 탄압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연예인 활동하러 한국 들어왔는데 돈을 못 벌어. 왜 못 버느냐? 한국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네가 예전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반성도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인정 안 하고 우리를 윽박지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분노, 이상한 억울함, 거기서 일단 벗어나셔야 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해. 그렇게 마음을 좀 추스르고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 좀 허점을 지적을 하면서 법정 투쟁도 하시고 그렇게 반성한 다음에 들여보내달라고 해야 될까 말까야. 왜 스스로 가능성을 그렇게 낮추세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기분만 더 나쁠 뿐이거든. 지금 뭐 극우 가짜뉴스맨들이 편들어주니까 네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허상이에요, 허상. 대부분 한국인들의 생각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 그 유튜브 활동이 당신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마음을 좀 추스리시라, 이런 조언. 그래도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반을 공유했던, 당신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성장했던 부록을 바라보는 중년 아저씨의 입장에서 보내는 조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볼, 멤버십은 동영. 헬 예!